안녕하세요.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. 오늘 함석진의 공부 시리즈 두 번째, 공부 왜 함? 공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. 제가 바로 앞에 첫 번째 시리즈 1에서 교육은 차갑다고 말씀드렸죠.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은, 그러니까 원래부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우리 어린이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출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애초에 약간 국가와 이 세상을 위해서 좀 쓸만한 사람을 약간 길러내자 하는 목적을 좀 가지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과 약간의 핀트가 어긋난 게 있을 수 있다. 그래도 지금은 좀 학생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하는 노력을 좀 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차가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전 캐스트의 핵심이었고요.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은 이전 캐스트 참고하시고요. 오늘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원래 이전부터 드리고 싶었거든요. 이게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. 도대체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왜 했는지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.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, 이렇게 말하는 어른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도대체 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이 공부라는 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제가 크게 세 가지만 깔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두뇌 개발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. 이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딸이 있거든요. 제 딸이 현재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희 딸이 게임 엄청 해요. 게임 엄청 하는데 게임 해가지고 맨날 그 로블록스라는, 제 상표명 얘기해도 되겠죠?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해가지고 로블록스에서 무슨 타워,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워 해가지고 이 타워 점프하는 걸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. 뭐 즐기는 것까진 괜찮은데 솔직히 이거 점프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이 저희 딸이 길러진 능력이 어떤 능력이 길러지겠습니까, 여러분? 순발력 있게 버튼 누르는 능력 정도 길러지겠죠. 근데 그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능력일까요? 순발력 있게 버튼을 누르면은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? 제가 지금 너무 차갑게 얘기를 하나요? 애들 노는데 물론 제가 뭐 한두 시간 노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 막 하루에 5시간씩 하거든요. 초등학교 4학년인데. 초등학교 4학년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차라리 저희 딸한테 만화책을 읽으라고 그래요. 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만화책을 읽어라. 이런 거 점프하는 거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도파민에 이미 절여져 있기 때문에 만화책조차 안 읽더라고요. 만화책 재미없어. 난 로블록스 할 거야. 약간 이러더라고요.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사회에 너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보통 그런 유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도파민 분비를 촉진을 시키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거나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길러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도 어릴 때 게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저는 할 말이 있어. 저는 삼국지 3, 저 때는 삼국지 3였습니다, 여러분. 지금은 삼국지 14 파워업 키트가 나왔는데 저는 삼국지 3를 했고, 삼국지 3를 하면은 나름 국가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니까요? 거기에 막 숫자도 이렇게 나오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경영해야 한다는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막 스타크래프트 이런 전략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어이없는 변명일 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 게임을 하면서도 두뇌 개발을 좀 하는 게임을 했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. 너무 아무 생각 없는 게임은 잘 하지 않았어요. 그럼 그냥 제 취향이 그랬던 거지만 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현대 사회는 사실은 두뇌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냥 멍하니 있다가 사기당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, 논리력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공부가 아마도 제일 그나마 두뇌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. 그거 외에 어떤 걸 했을 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두뇌가 많이 개발되는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딱히 전 세계가 이걸 하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집니다, 이런 거는 없거든요. 그나마 공부를 하면 확실히 지식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고력도 늘어나고 논리력도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제 말 다시 한번 들으세요.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좋고 저도 유튜브 봅니다. 게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게임 해요. 그러나 그 시간은 그냥 즐거운 시간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 유익한 시간은 아닙니다. 물론 또
즐거운 게 유익한 거 아니냐, 뭐 저는 그럼 할 말은 없어요. 그러나 여기서 유익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생존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적당히 해라. 스트레스 해소할 정도만 하고, 또 내가 지금 너무 이 쓸모없는 유튜브에 현혹되는 영상에, 틱톡 영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닌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런 영상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소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. 이 공부라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알려주고 있거든요. 제가 앞에서 이전 캐스트에서 우리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의 막 행복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상당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특히 보통 우리가 주요 과목이라고 부르는 이 5가지 과목들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놓지 않으면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, 그리고 잘못 이해할 거, 아니면은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. 미신 같은 경우에 보통 과학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지역 혹은 나라의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많이 하는 지역보다 훨씬 미신을 많이 신봉하게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, 제 친구 하나가 점을 보러 갔대요. 올해 초에, 24년 초에 점을 보러 갔는데, 거기서 무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는 그런 말을,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런 말 하지도 않는데 무당이 갑자기 그냥 부적을 이렇게 갖다 쑥 내밀고서는 이거 50만 원인데 너 올해 지금 운이 안 좋아. 이 부적을 써야지만 운이 안 좋은 걸 피할 수 있어.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다시 말씀드릴게요. 그 무당이 제 친구의 점을 보지 않았어요. 점을 보지 않고, 점을 보니까 올해 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부적을 써드릴까?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.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당이 강매를 한 거야. 너 올해 운이 안 좋다. 올해 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이 부적 사야 된다. 50만 원이야. 종이 쪼가리를 주더래요.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? 거기서 원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. 나와야 되지만 이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. 왠지 이거 안 샀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? 흑흑. 이런 마음 때문에 제 친구도 그냥 50만 원 내고 나왔대요. 부적 가지고.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, 우리 과학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미신들, 제가 뭐 어떤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, 아니면 어떤 수업에서 말씀드렸을 텐데, 우리의 그 별자리 있잖아요. 별자리. 예를 들어서 저는 생일이 2월생이라서 물병자리거든요. 근데 지구과학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. 저는 사실 물병자리가 아니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별자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점성술에서 왔거든요. 근데 점성술이 시작한 게 2000년 전이에요.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구과 원을 보면은 세차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구 자전축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. 그 자전축 돌아가는 주기가 26,000년입니다. 그런데 26,000년 중에서 지금 2000년이 돌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13분의 1 정도가 돌았습니다. 여러분, 별자리 총 몇 개가 있죠? 우리 생일별 별자리 총 12개가 있습니다. 그 12개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은 황도 12궁이라고 해가지고 밤하늘의 우주에 보면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.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하필이면 붙어있는 별자리 12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.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잡아놨거든요.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지금 2000년이 흐르면서 13분의 1바퀴 정도 자전축이 틀어지면서 이 별자리도 각 월의 별자리가 한 칸씩 옮겨왔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13분의 1이 틀어지니까 대충 12분의 1 정도가 틀어지면서 별자리가 한 칸씩 옮겨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 2월 달에 태양이 저의 물병자리에 있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물병자리가 아닙니다. 그런데도 아직도 업데이트를 안 하고 물병자리로 별자리 점 보고 있고 타로카드 점 보고 있다는 겁니다. 예, 물론 제가 지금 너무 이런 재미로 보는 점에 대해서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수도 있지만, 제 친구가 그렇게 50만 원 날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해라. 그리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방금 세차운동 같은 거 배우면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지구과학원 배우면 또 그런 거 있거든요. 나중에 뒤에 가면은 우리 행성이라고 하는 것들,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성운이라는 먼지가 뭉친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. 그리고 이 세상은 어쨌든지 간에 태양이 사라지는 50억 년 후에는 어쨌든 지구는 끝장이다. 뭐 이런 것들.
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사실은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하는 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학에서 배우는 논리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실제로 그래서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가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. 여러분 사실 여러분 돈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 많이 아시죠? 돈이 요즘에 너무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돈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가치입니다. 가치.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원시 시대 때는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했어요. 그냥 뭐 멧돼지 잡아다 주면은 대신에 뭐 벼 정도 주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어요. 근데 이게 멧돼지랑 벼의 가치가 항상 당연히 같은 양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가치를 좀 쉽게 교환하기 위해 만든 매개물이 바로 돈인 겁니다. 그래서 돈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사실 돈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이 돈을 창출하는 현대 사회의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일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도 사람마다 이게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.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 일이에요. 물론 개개인의 개성이 있고 개개인의 가치가 있습니다.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.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멋진 만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하는 기가 막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가치로 엄청난 돈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. 그리고 딱히 그런 능력이 없어서 딱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하는 그래서 굉장히 레드오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특출난 게 없으니까 사실은 특별한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은 대가를 좀 받기는 어렵겠죠?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? 우리가 가능하면은 현대 사회에서 지식 노동자가 상당히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전 옛날 캐스트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사람이 꼭 지식 노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수험생의 길에 일단 올해 1년은 어쨌든 들어서야 한다면은 일단 들어선 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 적성이 지식 노동자, 지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적합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거를 그냥 하기 싫어. 공부 너무 하기 싫다고서 어영부영 1년을 보내면은 거의 둘 중에 하나가 돼요. 왜냐면은 자기가 그냥 어영부영 1년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 성적은 안 나왔는데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왔는지를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. 근데 그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거든요. 왜냐면은 나 왠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더 해볼까? 이렇게 하다가 또 어영부영하고 그러면 이제 장수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장수생이 나쁘다 어쩌다 이런 게 아니고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할 때는 제대로 하자. 그리고 애초에 수능이라는 게 겁나 힘드니까 웬만하면 1년에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시 오늘 퀘스트에서는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공부가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. 여러분들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을 좀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너무 경쟁력이 없는 거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. 왜 아무나 할 수 없을까? 공부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공부를 하지 못하거든.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있다. 그래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은 최소한 공부가 의미 없다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남은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자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올해 남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